네, 안녕하세요.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평택까지 왔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전국을 돌았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고생들 하셨고 마지막에 다 여기서 모여서 마지막 집회 맞나요? 네, 전국 투어. 네, 분당도 있습니까? 하여튼 의미 있게 평택에서 집회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의미의 또 집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꼭 여기는 와서 여러분께 용기를 심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반대를 하고 머리까지 깎고 실비아 여사님, 김찬익 선생님 두 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지금이 역사적 전환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전환기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어떤 역사적 전환기에 있는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자, 최근에 홍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홍콩이 엄청나게 계속 시위를 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두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시위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중국이 무력으로 홍콩의 시위를 진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왜 홍콩이 지금 이렇게까지 갑자기 난리가 났냐? 우리는 거기 살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홍콩에 친구들도 있고 거기에 옮가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사이에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사이에 야금야금 홍콩이 매우 심각하게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난 건데, 저는 이 현상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전 세계 지도를 꺼내놓고, 특히 아시아 지도를 꺼내놓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홍콩 그리고 중국의 변화. 중국이 우리 어떻게 됐죠? 80년대에 중국이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개혁개방으로 가니까 우리는 중국이 이제 저 나라도 개혁개방으로 가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으니까 자유민주주의로 곧 가겠구나 라고 우리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거기 투자도 하고 거기다가 회사도 열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몸만 겨우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중국에 한번 진출했다가 완전히 몸만 다 뜯기고 몸만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점점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돼가냐? 이 나라가 제가 보니까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로 완전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중국의 변화를 우리는 심상치 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엔 홍콩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상황까지 초래되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지금 또 대만하고 관계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핵을 완전히 완성을 해서 핵무기만 우리 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20개 내지는 60개인가 하는 몇 개의 그 몇십 개의 핵무기가 있다.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70, 80개 이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를 어디다 탑재해서 쏘아 올리냐? 미사일에 탑재해서 쏘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사일 지금 미사일 발사 우리가 지금 몇십 번, 지금 10번 넘게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봤죠? 그런데 그 미사일이 우리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보면. 근데 그거는 왜 쏘고 있냐? 거기다가 핵무기를 탑재를
준비를 해서 미사일 발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가를 지금 실험한 건데, 그 반경을 보면 정확하게 지금까지 10몇 개의 실험을 했을 때 그 탄도미사일의 타격 초점은 누구냐 하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도 심각하고, 언제 지금 한 몇 달 전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전투기가 날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유사시에 상대가 우리를 위협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는데도 우리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중국과 홍콩, 이 대만을 둘러싼 또는 중국 서부에 어떤 사변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과연 저 정부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국가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기능과 그 마음가짐 자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가 아닌 상태예요. 대한민국은요, 언제 국가로 시작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조선은 망했어요. 국권을 뺏기고 끝났어요. 그리고 1948년에 새로운 국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이제 70년이 됐는데, 건국 70년이 넘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가에서 그 국가의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국가라고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우리는 군 복무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국가의 강제력과 폭력에 우리는 수긍을 합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는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국가를 건설할 때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번영하는 국가로 가자. 우리는 과거의 왕권과 봉건제적 전근대 사회를 이제는 등을 치고 새로운 국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그 수많은 혼란과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어지러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총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전 국민이 우리 국가 공동체가 합의를 해서 그것을 건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전환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전 세계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국가 공동체 합의가 지금 깨져나가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일이다. 그렇죠? 국가 공동체 합의가 지금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는데 어느 순간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대통령 임명을 강행하고 그자는 법무부 장관에 앉아서 나는 사회주의
뛰쳐나왔습니다. 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우리는 48년에 이미 그렇게 합의를 하고 총선거를 통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우리는 합의를 했어. 그런데 그것을 깨려는 집단이 정권을 잡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버젓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를 법무부 장관, 국가의 헌법과 법을 수호하는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지금 분노를 넘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상한 나라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이런 해이한 상태로 과연 우리는 싸워서 물리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일들인데 우리가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국가 공동체 합의를 깨고자 하는 세력이 만약에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고수한다면 그 자들은 즉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저 사람들 설마 저 사람들 그냥 젊었을 때 그 젊음의 치기로 학생운동을 했을 뿐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저도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의 확대를 바라면서 그냥 단순히 자유의 확대라는 면에서 부딪히고 민주주의를 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자유를 확대하자고 주장한 진정 민주화 세력이라고 한때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국가와 사회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민주의도 문제가 많지만 저는 그것은 사회주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특정한 계급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국가가 또는 특정한 세력이 경제활동을 완전히 지배하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체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국가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 그것을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그러면 다르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사회주의 국가가 인민 독재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서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며칠 전에 지난주와 어제 있었던 서초동에서의 집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는 누가 조직하고 동원한 것입니까? 집권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집권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친위 데모입니다. 원래 집회와 시위는 왜 보장되는 것인가?
그것은 약자가 권력에 항거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말을 아무리 해도 권력이 말을 안 들어줄 때, 그럴 때 공여직책으로 이렇게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면서 국민들 목소리 좀 들어라라고 할 때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친위데모를 조직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태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서초동의 데모에서 뭘 주장했는가?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검찰총장 보고 내려오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들이 레이저 빔을 가지고 검찰청에 쏘아대면서 검찰을 죽이자라고 소리를 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국가의 기능을,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친위데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반대데모.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국민의 저항권이 내란이 아니고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조직해서 목표를 가지고 명확하게 국가기관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내란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그 전에 촛발 시위를 하면서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들이 내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10월 3일날 많은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옛날에 니네들이 촛발 시위한 거 그건 내란 아니었어? 니네들이 하면 내란이 아니고 남이 하면 내란이야? 이렇게 맞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야. 우리를 속였어. 민주화 세력도 아니었어. 많은 국민들은 그들이 민주화 세력인 줄 알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많은 국민들 밑에 숨어서 사실은 정권을 찬탈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국회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년 총선에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세력들을 대거 당선시켜서 국회가 그것을 막는데 최천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이 하다 안 되면 저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3일처럼 나와서 우리는 너네들이 말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런저런 좌우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좌까지는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국민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감시를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한테 말씀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 사람이 10명한테 얘기하고 100명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가 복잡하게 돌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건국과 산업화를 발전적으로, 국가 발전적으로 성공리에 끝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주사파 운동권이라는 그런 반체제적인 자유민주주의에 사실은 반하지만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참칭했던 세력들을 우리는 골라내지 못하고, 그들이 사실은 우리 밑에서 온 지역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실은 자유주의자다, 민주주의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어떻게 성장한 나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는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나라는 우리 같은 그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잔뜩 짊어지고 그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거짓된 사기꾼 같은 양심을 버린 그리고 실제로는 민주주의니 공정이니 정의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도둑질 하는데 여념이 없는 가짜질 모두를 몰아내고 그리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 그래서 건국과 산업화에 이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